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김종국 기아 타이거즈 감독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구단은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지난해 장정석 전 단장의 뒷돈 요구로 인한 해임 사태 이후 또다시 시즌을 앞두고 대형 악재가 터졌습니다. 송정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이 김종국 기아 타이거즈 감독에 대해 배임 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함께 영장이 청구된 장정석 전 단장의 선수 뒷돈 요구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감독의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감독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는 내일 열릴 예정입니다. 구단은 검찰 수사 결과와 상관없이 품위 손상 행위로 판단해 김종국 감독과의 계약 해지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후임 감독을 선임할 예정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시즌 개막 전 장정석 전 단장의 뒷돈 요구 파문으로 해임 조치 등 한 차례 홍역을 겪었던 기아가 또다시 대형 악재에 맞닥뜨렸습니다. 내일 떠나는 호주 전지훈련 캠프는 일단 진가병 수속 코치 체제로 진행할 계획이지만 팀 전력 구상과 방향성을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감독의 사법 리스크로 인한 내상은 클 수밖에 없고 선수단 동요 등 내부 혼란도 다잡아야 하는 어려운 숙제도 맡게 됐습니다. 선수단 동료가 일도 없다고 하면 그거는 거짓말이겠지만 그래도 그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분명히 할 거고. 특히 지난 시즌 통합 우승을 한 LG의 대항마로서 탄탄한 전력을 갖춰 올 시즌에 대한 기대가 어느 해보다 높았던 터라 팬들이 느끼는 실망과 우려 역시 인기 구단인 기아가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프로야구 42년 역사상 사령탑 없이 전지훈련을 떠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은 기아 구단. 흐트러진 분위기를 추스려 시즌 준비를 해야 하는 풀기 어려운 숙제에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수명이 다 돼가는 한빛원전 1, 2호기의 수명 연장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지난주 우여곡절 끝에 시작됐습니다. 한수원이 공람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영광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자 시작된 건데요. 하지만 주민들의 반발이 여전한 상태여서 갈등은 언제든지 불거질 수 있습니다. 현재 이 상황을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빛원전 1, 2호기의 추가 가동이 주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는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영광군이 지난 25일부터 이 평가서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공람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군청과 읍면사무소에서는 이렇게 주민들이 직접 와서 볼 수 있도록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의 초안과 요약본 등이 비치돼 있습니다. 공람은 원전 수명을 늘리기 위해 한국수력원자력이 반드시 밟아야 하는 절차 중 첫 단계입니다. 하지만 영광군의 공람 절차가 시작되기까지는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한빛원전 인근의 4개 자치단체인 전남 영광군과 한평군, 전북 부안군과 고창군이 영향평가서 내용이 주민들이 이해하기에 지나치게 어렵다며 지난해 10월 공람 절차를 보류한 겁니다. 지역 주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을 하라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전혀 알아들을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러한 내용이거든요. 급기야 한수원이 지난 17일 이들 4개 자치단체들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는데 이 가운데 영광군이 공람 보류 결정을 철회하고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4개 자치단체 중에서 영광군만 공람 절차를 재개한 겁니다. 불복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 90일입니다. 그래서 아마 90일이 경과가 되기 때문에 한수원에서 이의제기를 차원에서 주민들은 자치단체들을 소송으로 압박하는 한수원이나 압박을 받는다고 곧바로 공람 절차를 개시한 영광군 모두의 불만입니다. 행정소송까지 하면서 어떻게든 강행을 하려는 이 모습 자체가 굉장히 안전 불감증 상태로 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문제가 보이고요. 영광군의 공람 절차는 60일이 되는 3월 25일에 끝나고 이후에는 주민 공청 절차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은 공람 절차의 적법성에 대해 한수원과 영광군을 상대로 관계기관의 수사와 감사를 의뢰하겠다는 등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의 절차가 순탄하게 진행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한빛원전 1, 2호기의 수명 연장을 둘러싼 갈등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민주당이 양향자 의원이 탈당한 광주 서구을을 전략 선거구로 발표한 이후 이 전략 공천의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지면서 예비 후보들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역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광주 지역 후보를 전략 공천한 결과 성적표는 어땠을까요? 주현정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민주당이 광주 서구을을 전략 선거구로 지정한 이래 예비 후보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곳에 지역구 출마를 준비해왔던 비례대표 김경만 의원은 전략 공천을 하면 역풍이 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전략 공천 실패의 상처가 깊은 서구을 유권자의 손으로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김강진 예비 후보도 유권자의 선택권 배제는 있을 수 없다며 경선 원칙을 강조했고 양부남 예비 후보 역시 전략 공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전략 공천을 하지 않는 것에 더 나아가 민주당이 서구을에 무공천을 결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을 위해 소수 정당들의 정치 진출에 활로를 열어주는 통큰 정치를 실현할 것인가. 민주당은 8년 전과 12년 전에 치러진 20대와 19대 총선에서 광주의 전략 공천을 실현했지만 성적은 좋지 못했습니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양향자 등 3명을 전략 공천했지만 모두 국민의당 후보에 밀려 낙선했고 민주당은 광주에서 한 석도 얻지 못했습니다. 2012년에 치러진 19대 총선에서도 서구갑 여성 전략지역구 지정을 두고 중앙당이 특정 후보를 염두한 것 아니냐는 논란에 후보가 중도 사퇴하는 등의 잡음이 일기도 했습니다. 민의를 더 절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을 때 전략 공천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민의에 위반되는 방식으로 전략 공천을 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거든요. 민주당은 다음 주 광주에서 이재명 대표가 참석하는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 계획인데 지역의 민심을 청취한 후 서구을의 후보 선출 방식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권은희 의원이 오늘 탈당을 선언하고 오는 4월 총선 신당으로 광주 광산을 지역구에 출마할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권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당 정치의 적대적 관계에서 한없이 답답했다며 탈당 배경을 설명하고 향후 거취에 대해서는 제3지대 합류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정치적 고향인 광산을 지역구 출마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광주 군공항, 민간공항의 무안공항 통합 이전은 무안이 피해를 보고 광주만 이익을 보는 사업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강 시장은 오늘 광주시 의회 시정연설에서 광주와 전남 시도민들은 호남 고속철 2단계 사업으로 8분이 더 걸리는데도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해 무안공항역 경유를 감내했고 민간공항을 무안으로 옮기게 되면 광주 시민은 많은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4월 총선이 끝난 후 소음 피해 대책 마련 토론회를 열어 무안 군민과 함께 대화하는 자리를 만들어 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주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도 명절 준비로 한창입니다. 하지만 최근 장바구니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시장 상인과 손님들 모두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최황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여수시 서교동에 위치한 한 전통시장. 30년간 이곳에서 김밥집을 운영 중인 김영미 씨는 최근 가파르게 올라간 장바구니 물가에 한숨부터 나옵니다. 늘 저게 작년에는 5,000원어치도 저거보다 많았어요. 근데 지금 10,000원어치고요. 그냥 지갑을 못 열죠. 너무 비싸니까. 명절 준비를 위해 장을 보러 온 손님들도 부담입니다. 다 올랐지. 엄청 비싸. 다 비싸. 모처럼 맞은 대목이지만 시장 상인들의 표정도 밝지 않습니다. 여기 비싼데 손님 얼마나 오겠노? 별로 없죠. 무엇보다 설 명절 차례상에 올릴 과일 가격 오름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사과는 한 개당 4,000원, 배는 한 개당 5,000원인데 선물용 사과는 한 박스에 8만 원, 배는 6만 원 꼴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사과는 40%, 배는 13% 오른 겁니다. 과일 가격이 치솟은 이유는 지난해 많은 강수량과 각종 병해충으로 생산량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최근 한파로 가격까지 올라간 시금치나 대파도 설 상차림 부담을 더욱 크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설 상차림 비용은 재래시장의 경우 4인 기준 27만 8천 원. 역대 최고치입니다. 상차림 물가가 하루가 다르게 오르면서 지자체의 발걸음도 바빠졌습니다. 대표들과 간담회와 캠페인을 통해서 어려운 이 경제를 좀 타개하기 위해서 물가를 올리는 것을 최대한으로 자제해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높아지는 물가로 힘든 요즘. 민족 최대 명절 설을 앞두고 상차림 비용마저 오르면서 소비자들의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왕지입니다. 지난해 전국체전을 앞두고 목포시는 55억 원을 들여 실내 수영장을 개보수했었는데요. 전국체전이 남긴 자산으로 자랑했던 수영장이 엉터리 관리로 인해 곰팡이 천지에 곳곳이 고장나면서 전지훈련단도 발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 실내 체육관의 다이빙 경기장입니다. 바닥이 노란 녹물로 채워졌습니다. 천장에 있는 철골 구조물에서 떨어진 겁니다. 하얗던 경기장 벽은 곰팡이로 뒤덮여 검게 변해버렸습니다. 이곳 수영장은 습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보시는 것처럼 손으로 벽을 문지르면 곰팡이가 묻어나옵니다. 수조 아래 배관이 파손되는 등 고장도 잇따르면서 전지훈련을 예약했던 선수단이 발길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가다가 수영장 훈련을 못한다고 원래 조수가 한 개가 이렇게 바로 고장나는 상황이 거의 없긴 없는데 하루 평균 200여 명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일반 수영장 역시 관리는 엉망입니다. 벽에는 검은 곰팡이가 가득하고 천장에서 떨어진 녹물은 그대로 수영장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지난해 전국체전을 앞두고 55억 원을 들여 개보수 공사를 진행했던 목포시. 정작 경기장 습기를 관리하는 공조시설 개보수는 전문가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사 내역에서 빠졌습니다. 그때 예산이 55억 딱 있어가지고 개보 시설 무슨 날 예산이 결국 기존에 있던 공조시설에 노후가 심해지면서 수영장 전체에 결로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수영장의 공조시설은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듯 온갖 쓰레기와 녹물로 뒤덮여 있습니다. 진행이 그게 이제 원래다 보니까 진행 역할을 못한 건 그 대책을 마련해서 조치해야죠, 당연히. 경기는 72%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국체전을 계기로 실내 수영장 등 지역의 스포츠 자산을 남긴 것을 자랑해온 목포시. 행사가 끝나자마자 뒷전이 돼버린 엉터리 관리에 얼마 남지 않은 전국 소년체전은 물론 시민들의 건강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광주 패밀리랜드 전체의 전기가 끊겨 3시간 동안 놀이기구 운행이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광주 패밀리랜드에 따르면 오늘 오후 1시쯤 광주 패밀리랜드와 우치공원에 전기가 끊겨 이용객들이 3시간가량 놀이기구를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편 우치공원은 비상 발전기를 통해 전기가 들어와 동물 난방에는 지장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한전은 패밀리랜드에 들어오는 고압 전력을 측정하는 내부 설비 고장으로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기아차 광주 공장을 미래차 국가산단으로 이전해 광주 미래자동차 산업의 근본 구조를 재편하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박수기 광주시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에서 미래차 국가산단 활성화를 위해 소부장 특화단지와 연계한 전략이 세워져야 한다며 지역 산업을 전담하는 거버넌스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박 의원은 기아차 광주 공장을 이전해 지역의 전기차 중심의 마더 팩토리로 키우는 것은 신산업 생태계 대응은 물론 시민 편익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결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광주시의 중앙공원 1지구 조건부 선분양 방식에 대해 지역 시민단체가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도 초과 이익의 철저한 환수를 강조했습니다. 광주 경실련은 오늘 성명서를 통해 강기정 광주시장의 중앙공원 1지구에 대한 조건부 선분양을 환영한다면서도
선분양에 따른 공공기여금과 초과 이익 환수, 또 금융비용 절감액 등을 모두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강기정 광주시장은 중앙공원 1지구가 후분양에서 선분양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이익금이 100% 환수돼야 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 차례 무산됐던 광주시의 쓰레기 소각시설 부지 재공모에 7곳이 신청했습니다. 광주시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60일 동안 소각시설 부지를 재공모한 결과 서구 1곳과 남구, 북구, 광산구 각각 2곳 등이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 계획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80년 5월 당시 계엄군 총칼에 숨진 여동생을 찾아다니다 무차별 구타로 장애를 입은 유족이 국가로부터 정신적 손해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